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11월 28일 오늘자로 송가병 씨가 장문의 입장문이라는 걸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MS 워드 쪽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옮겨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 장문의 글 내용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그렇,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은 잘못된 내용들도 좀 있고, 스스로가 이 글을 올려준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상대적으로 저는 좀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어, 좀 내용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결국에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만 5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피해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개인 메일로도 개인 어, 카톡으로도 해가지고 뭐 그 두 번의 답변을 들은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공개 토론 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 내용이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도 그것도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비대위라고 해서 저희와 같은 피해자 단체가 한 개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다루는 내용인데 이 사람 이야기로는 어, 여기에 이런 그 입장문을 밝힌 이유가 그 글을 읽어보시면 자기 주장에 옳고 그러면 우리끼리 따지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경찰이 밝혀내야 하는 거니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놓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나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고 우리끼리 논쟁을 하기보다 화합을 해서 제기의 기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신이 써놓은 글의 내용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도 사실 요즘 짜증이 나요. 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저만 이걸 붙잡고 하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 개인사도 사실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니까 좀 들어보시고 스스로들 좀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어, 11월 28일자예요. 오늘 나온 거지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쭉 읽어가면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송가병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데 다소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10월 17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암울했던 하루였고, 지금도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헤어케어를 사기 사업으로 단정 짓고,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자마자
전격적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어 구속 여부에 대한 실질 심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닌 다섯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었고, 그간 네 번은 검사가 혐의 입증 부족으로 기각 또는 반려되었었는데,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반려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거지요. 경찰이 그 구속영장 신청을 해달라고 검사한테 보냈는데 네 번은 소위 말해서 뭐 만료가 됐다는 이야기고 이번 국정감사로 인해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그간 네 번이나 영장을 반려했던 검찰마저도 여론을 의식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다행히도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또다시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근 3년간의 지리한 경찰 수사와 소위 피해자 단체의 근거 없는 비방과 시위로 인해 사업 자체가 사기로 내몰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함으로 지금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통탄의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함으로 지금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 이, 이 내용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글을 쓴 이유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쓴 글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게 이게 이런 사기 또는 이런 걸로 고소를 해서 이렇게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가격, 다른 것들도 전 세계적인 이런 경제 상황, 전쟁, 그 다음에 그, 결국에 그 물가 상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가격 하락이 저희 것만 일어난 게 아니고 모든 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희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그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거 하나 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메인넷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메인넷을 이야기하면서 커뮤니티 프로라는 하나 투자 회사를 만들어놓고 옹기라는 그거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상장이 어 2022년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시점, 그 다음에 메인넷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이전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쯤에 정책 변경이라는 걸 하나 또 내뱉었어요. 그 정책 변경이 뭐나 하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정책 변경 예고, 그 다음에 정책 변경 실제로 실시 이렇게 하면서 5천 불,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 그 다음에 무료 리플을 활성화, KYC 인증,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플랫폼 가격이에요. 그거를 가지고서 전 재단 이사장은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제가 수차례 설명드렸다시피 TFT까지 만들어서 플랫폼 가격 조정에 어떤 태스크 포스까지도 가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꿈쩍도 하지 않은 한 집단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등급 수익, 후원 수익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로화 시키면서 더 이상 거래소에 매도세를 만들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매도세를 못 만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사기 이런 걸로 여기 보면은 근거 없는 비방 시위로 인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된 게 아니다는 게 이거는 삼적 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이 주장하는 저에 대한 혐의.
이게 정말 제가, 어, 비대위라는 데서 뭐를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고소를 했는지, 이 사람 하나에 대해 가지고는, 어, 혐의가 혼지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거고, 사기는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나머지 혐의자들, 피, 피의자들을 상대로 뭐 사기가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혐의, 고소한, 그, 범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언급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폰지 사기하고 유사수신 행위래요. 재단과 공모하여 폰지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고, 재단의 행위를, 뭐, 이게 MM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이런 이게 경제학적 또는 뭐, 이런 용어를 좀 몰라가지고, 이것의 이니셜, 뭐, 내용이 뭐였는지를 보니까, 마켓 메이킹이에요. 시장 조성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하자면은 좀 길긴 한데, 뭐 주식을 하나 발행을 하는데 초기에 발행가에서 좀 내려갔을 때는 사들이고,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이게, 어, 발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못 보도록 결과적으로는 만드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행위를 사전에 알면서도 기망행위로 사익을 추가했으며 불법 다단계 모집 총책의 지위를 부여받고 불법 다단계 조직을 구축, 투자금을 모으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를 양성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금이라는 용어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참으로 어이없는 경찰의 혐의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경찰의 혐의 및 비대위 주장의 잘못된 점과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위해 사실관계 그대로를 모두가 똑같은 플랫폼 유저의 입장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유저라는 용어를 또 써요. 근데 우리가 유저예요? 우리는 유저 아니에요. 유저처럼 활동을 좀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한 보상들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유저의 역할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근데 플랫폼 유저 입장이래요. 우리는 피해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투자금이라고 써놨는 이 부분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그다음에 스테이킹, 뭐 왔다 갔다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제대로 설명을 꼭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첫 번째, 개혁회는, 폰지 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저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대로, 어, 이, 제가 설명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는 이 사람도 알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아시다시피 폰지 사기는 일명 돌려막기라고 하듯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선 순위 투자자의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KOK는 자체 발행한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해지 원금, 채굴 자산 또한 이미 발행해 놓은 토큰인 KOK를 지급하는 구조임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틀렸지요. 해지 원금, 채굴 자산 또는 이미 발행해 놓은 토큰인 KOK로 지급. 해지 원금이라고 하는 요거는 스태킹 해놨던 것들은 스태킹 돼 있는 스태킹 지갑에서 나와야지 이 스태킹 지갑과 상관없이 이미 발행해 놓은 토큰 가지고 지급하지 않아요. 이것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스태킹 한 거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수량적으로도 뭐 7달러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하고 지금 엄청나게 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써놓은 내용은 그러니까 15억 개 보상용으로 이미 50억 개 중에 15억 개
50억 개도 발행이 돼 있는 거고 15억 개도 그중에서 어, 보상용으로 재원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걸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직업 구조가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를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전 세계 8승이라고 여기에도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투자금 유입이 중단되거나 수익이 없다고 해서 보상이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투자금이라고 또 썼어요. 그러므로 후순위 투자자가 들어와야 보상을 줄 수 있다는 돌림막기식 경찰의 혐의는 있을 수도 없고 가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이미 21년에 강남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던 내용으로서 당시 수사 결과가 폰지 사기였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프론티어, 여기서는 또 프론티어라고 이야기하지요. 아까는 유저라고 이야기했다가 프론티어들이 사업 진행을 모두 중단했을 것이고 재단 관계자들은 분명 그 당시 처벌을 받았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 구조가 똑같은 사안을 대한민국 경찰의 판단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약 똑같은 사안이 이제 와서 폰지 사기가 된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폰지 사기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것은 경찰의 이중잣대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 역시 경찰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책임을 지고 자시고 하는 것보다요. 기본적으로 경찰에 이 고소를 한 사람들이 혐의가 폰지 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만 줬는데 이 폰지 사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기 KOK와 관련이 있느냐를 고소자가 알았느냐? 저는 몰랐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경찰도 똑같이 했다 그러면 경찰도 좀 제가 보기에는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준 사람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그대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결국에 보상을 받는 게 결국에는 보상을 받는 거고, 그것이 문제인데,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했는 선순위자가 뒤에 들어온 사람들 거를 가지고서 보상을 받았느냐? 그거 아니니까. 일단은 폰지 사기는 그런 거고요. 둘째, 유사수신 행위. 여기에서 보면은 다소 법리적인 내용입니다만 KOK 플랫폼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여기는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투자금이라고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KOK 토큰을 지급받는 것은 상품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으로 볼 수 없고 이게 이제 뭐 대부분의 팔린 것 같아요. 어, 출자금 이상을 지급 약정한 주체도 아닐 뿐더러 저는 단 1원의 투자금을 직접 교부받은 바 없고 수익과 보상의 지급 주체도 아닙니다. 특히 개혁재단은 사업 초기부터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공식 공지를 통해 수없이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사수신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유사수신 행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싹 바꿔요. 스태킹하고 이렇게 바꿔요. 투자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투자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를 그 자금을 가지고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하는 그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이게 되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스테이킹하고라고 또 이야기를 바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를 한 것이 USD로 예치한 것이 아닙니다. 또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스테이킹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또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 단체 중 하나인 비대위는 USD로 예치했고, 원금 보장을 했으므로 US 달러로 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유저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KOK 플레이의 플랫폼의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OK 플랫폼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외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드, 코인, KOK 토큰 등을 구매하여 그 가상자산이 수량으로 플랫폼 지갑으로 입금됩니다. 이때까지는 비대위의 주장처럼 스테이킹이 맞습니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스테이킹 자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플랫폼 지갑으로 입금됩니다. 요게 스테이킹이래요. 이 사람 주장은. 그거는 그냥 보관, 그러니까 예치라는 뭐 그 용어, 뭐 그런 거하고는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내가 가졌던 자산을 내 지갑에 잡아 넣는다고 해갖고 이거를 예치라고 하나요? 내 지갑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지갑이 있어요. 그 지갑에 내가 돈을 꽂아 넣어놨어요. 현금을 거기다 꽂아 넣어놨어요. 이거를 예치라고 합니까? 그냥 입금 그 자체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테이킹이라고 이때까지는 비대위의 주장처럼 스테이킹이래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지갑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자체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킹이라고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보시다시피 단순 지갑 기능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예치한 가상자산을 수량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단순 지갑에 들어와 있는 거를 내가 필요하면은 그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바로 매도를 하고 현금화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 이 지갑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거래소의 지갑에 있는 것에다가 내가 그 산 매수를 한 뭐 어떠한 코인이든 토큰이든 그 지갑에 보관이 돼 있는 그 자체를 이 사람은 스테이킹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웃기는 소리예요, 이거.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굴 버튼을 눌러야 하며 채굴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채굴이 없어요. 우리 이 KOK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고 채굴 형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KOK 플레이 서비스 약관 세부 개정 내용 해갖고 2020년 10월 23일 나왔는 이 내용에 쭉 보면은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KOK 플레이 앱에 어, 스테이킹을 하거나 지갑에서 채굴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채굴 버튼을 눌러야 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굴 버튼을 눌러야 하면 이게 아니고요. 내 지갑에 들어있는 거를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보냈을 때,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결국엔 스테이킹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와 이거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예, 이때 이미 정해져 있는 각각의 가상자산의 플랫폼 가격에 의해 US 달러 가치로 변환되어 플랫폼에 보정되는 것이고, 요도 또 이제 고정이라는 용어를 요도 쓰고 여기도 지금 썼는데 이거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했는 요거 입금한 상태 이거를 스테이킹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테이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플랫폼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비로소 내가 스테이킹한 자산이 투자금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투자금으로 변환이 된대요. 스테이킹이 투자금인가요? 요 투자금으로 변환이 된 거, 이런 거는
우리 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는 K 스테디움에 뭐 자기들이 K 스테디움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K 스테디움이 아닌 커뮤니티 풀이 투자예요. 투자 회사고 이 사람이 다오 VC라고 자기 이름을 뭐 그 이제 사용을 했던데 다오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VC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스테이킹한 자산이 투자금으로 변환이 되는 게 아니고 스테이킹 되는 게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버리니까 US 달러로 변환이 되는 것뿐이에요. 가치 변환이 아니고요. 그냥 US 달러로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플랫폼 가격과 예전에 보시면은 그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자산에는 어, 현재 개인 자산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US 달러하고, 어, 개수하고 두 가지가 제가 병행해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지금 기억이 그걸 지워버리고, 지금은 US 달러로는, US 달러로 표기되어 있던 건 없애버리고, 개수로만 남아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채굴 자산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투자금, 뭐, 그 다음에 스테이킹, 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일관성도 없고, 이, 이 내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는 외부 거래소에서 각각의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서 투자금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절차이고 이를 가치 고정형 또는 가치 보장형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이런 용어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용어, 이렇게 쓰는 그 자체는 원금 보장이라는 것과 저는 완전히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요. 가치, worth죠. worth가 보정되어 있다.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 보장. 그러니까 이 가치를 100달러가 돼 있으면 100달러를 보장한다는 이야기고 가치 고정이라는 건 100달러로 고정을 시켜놓는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말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내용, 이 의미 자체는 원금 보장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눈을 찌른 거다. 그리고 얼만큼 그 스스로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 가치가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은 내 플랫폼에 이 사람 이야기대로 이게 투자금으로 변환되는 게 US 달러로 변환되는 게 투자금으로 변환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US 달러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넣는데 7달러를 가고 700달러다라고 하는 게 가치 고정을 의미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스테이킹된 가상자산의 수량이 투자금으로 변환된 다음 날부터 채굴 보상을 포함한 각종 보상과 해지 시 투자금이 그날의 플랫폼 가격으로 환산된 회계 토큰 수량으로 지급받는다는 것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라고 했는데 스테이킹이라고 또 표현을 했지요. 투자금이 아니고요. 투자금으로 변환이 됐다 그러면 투자된 가상자산이라고 또 표현을 해야 하는데 또 바뀌었지요. 수시로 바뀌어요. 투자금으로 변환된 다음 날부터, 수량이 투자금으로 변환된 다음 날부터는 스테이킹이면 스테이킹이지 투자금은 또 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했을 때 여기서는 채굴 보상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스테이킹 보상이에요. 스테이킹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단순 지갑에
그러니까 지갑에 입금되는 게 스태킹이라고 이야기했죠. 스태킹 돼 있는 이 상태가 이거는 보상을 주지 않지요. 이거는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갑과 똑같은 상태의 이, 어, 입금되는 금액이, 어, 입금되는 수량이 차익 거래를 하는 그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바로바로 내보내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뭐 채굴 보상 결국 그 스태킹 보상이 투자금으로라고 하는 데에서는 나가질 않아요. 이놈이 투자를 어디에다가 한 적이 있어요? 케오케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 적이 있냐고요? 투자를 한 거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하지 않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앱 하나에다가 몇천, 몇십억, 뭐 몇억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그 사람들을 믿고서 그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웃기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 입에서는 지금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우국 참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또한 뭐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할 때 그날의 거래소 시세에 따라 추가 이익을 볼 수 있고 지금처럼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음소거를 해놔도 계속 음소거가 안 되고 이는 사업 구조적으로도 원금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기서 가치 고정형, 가치 보장형이라고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은 가치 자체, 우리가 KOK나 뭐 이 스태킹 한 것들은 말 그대로 그 가치라는 거는 거래소의 가격에 어, 뭐 플랫폼 가격을 얼마를 적어놨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 그걸로 따졌을 때는 거래소의 가격이죠. 게다가 지난 5년간 모든 유저들이 똑같이 기준과 방식에 의해 채굴 보상과 해지 원금을 받았는데 유독 비대위만 US 달러로 예치했으니 US 달러로 원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면 당연하다. 이 부분은 100%이 사람이 한 말이 맞아요. 대체 저는 재단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으며 지금도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 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아요. 근데 또 투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저희는 투자한 적이 없어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백스에서 보면 50억 개 중에서 운영용으로 얼마, 뭐 어떤 용으로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은 어떠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잠시 이거를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서비스 종류에 회사에서 이게 이제 그 이용 약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암호화폐, 코인 간 교환 시스템이 있었지요. KOK가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안 되어 있을 때 불편함 때문에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줬다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 코인 리워드 이벤트, 이거는 스테이킹을 하면은 리워드 받는 거. 그 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라는 소유자가 해당 암호화폐를 지정된 계정에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 따라 보정함으로써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지정된 계정에 보정을 한다고 했어요. 스테이킹이라는 게. 지정된 계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킹 지갑이에요.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간은 내가 해지를 1개월 내로 하면은 3%가 내가 스테이킹 한 거에 3% 위약금을 물어요. 해지금, 예, 해지 위약금. 2개월 내면은 2%, 3개월 이상이 지나면은 4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1%의 위약금을 내가 가지고 있던 스테이킹을 했는 양에서 빠져나가요. 여기서 스테이킹을 뭐라 그랬어요? 이걸 투자라고 어디 적어 놨어요? 웃기 찾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밑에 내려가면 더 열불 받는 내용이 있어요. 원금 보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재단으로부터 원금 보장 약속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는지요? 비대위와 경찰은 개혁회 재단이 US 달러로 플랫폼에 예치 또는 보관했고 원금을 항상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원금 보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무조건하고 이 아예 이쪽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지금은 이해 다 하고 있을 건데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 이, 이 사람이 그 설명한 내용이나 제가 이전에 계속 설명했던 내용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모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는 게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금, 즉 채굴 자산을 해지할 경우 우리는 뭐 채굴 자산이라고 되어 있었는지 뭐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용어도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데 투자금 절대로 아니고요. 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커뮤니티 폴이 투자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그 스태킹 한 거 가지고 어디를 쓰라고 주지도 않고 보상 말고 그 나머지 재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저기 스테이킹 한 걸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금 내기 위한 그런 구조의 것이 절대로 아니다. 스테이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은 알아보시려고 하면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시의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개별 토큰 수량으로 인출되어 나온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므로 투자 원금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와 엄연히 법률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도 과거처럼 투자금을 KOK 수량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투자금이 아니고, 보상받은 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태킹 한 것이든, KOK 수량으로 인출하는 거는 맞아요. 누구도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또한 재단에서는 2019년 사업 시작부터 100회가 넘는 공지를 통해 원금 보장과 유사 수신에 관련하여 정확한 공지를 수시로 하였고, 이 공지를 클릭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보상을 인출할 수 없었기에 나는 몰랐다라는 억지 주장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지급 주체인 재단이 원금 보장이 아니라는데 일개 투자자이자 모집자인 그 누군가가 공식 석상에서 원금 보장을 한다면, 원금 보장을 말한다면이겠죠. 형사처벌 받을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오인되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단독방 등 커뮤니티에 안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에서 원금 보장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경찰의 구속영장에서도 엄연히 적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100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원금 보장 유산 수신에 대해 가지고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부각을 시킨 데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 그, 추정 60분에서 어떤 피해자 한 분이 인터뷰한 사람이 자기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아무도 소개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100%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원금은 도대체 어떤 원금을 말하나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우리가 스테이킹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을 구매할 당시 지불한 원화가 원금인지 아니면 원화로 구매하여 플랫폼 지갑으로 전송된 코인 수량이 원금인지 또 아니면 채굴 버튼을 눌러 그날의 플랫폼 가격에 의해 US 달러로 변환되어 가치 고정된 이건 뭐 그냥 플랫폼 가격으로 이런 가치 고정이라는 이런 말 쓰면은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고정이 돼 있다는데, 가치가 보장이 된다는데, 그게 원금 보장이지요. 채굴 자산이 원금인지 또 아니면 200% 수익 제한으로 수익의 일부를 재스태킹한 채굴 자산까지도 원금인지, 보통 사람들은 재스태킹한, 여기 또 스테이킹이라고 또 썼지요. 그죠?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거래소에서 내가 받았던 그 입금을 했는 그 상태까지가 스테이킹이라고 했잖아요. 보상받는 것 자체가 복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재스테이킹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테이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받은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어, 대감기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표현을 하던데, 그거예요, 그거. 그것도 원금에 속하는지,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채굴이라는 채굴이라고 표현되는 그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나오는 US 달러로 얼마가 나와 있는 그거를 이 제스트킹 한 것까지 또 포함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그거 전체를 지금 비대위라는 쪽에서는 원금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잖아요. 제가 웃긴다고 말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 원금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원화인지.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무조건 하고, 어, 제가 원화를 가지고서 KOK를 사는 과정에서 KOK도 사기 전에 이미 이거는 리플이나 트론으로 처음에 한번 샀기 때문에 거기서 원화는 사라져요. 최종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는 거는 KOK든 비트든 이더든 USDT라 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것이 하나가 원금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추가로 내 원화 또는 US 달러를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서 또 다시 넣었을 때 KOK든 비트이든 USDT를 샀던 그걸 사놓는 거 그게 사실은 원금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바보든 어쨌든 간에 사갖고 넣는 게 결국에 암호화폐였다. 그러면은 그 가치에 대해 가지고는 거래소의 가치가 변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스테이킹 자체가 가장 큰 단점이 거래소의 가격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 민첩하게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내릴 것 같으니까 빨리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 그 대신 뭘 받느냐? 리워드 보상을 받는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즉, 개혁의 한계를 이론에 사서 플랫폼에 입금하면 채굴 자산이 8천 원이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비대위가 주장하는 원금인지 그 개념과 정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한테, 송가병 씨한테 묻고 싶은 게 도대체 스테이킹이 뭐냐? 아까 주장했는 앞에서 주장했던 그게 스테이킹이냐?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KOK를 사가지고 내 지갑에 넣는 거. 그 다음에 비트나 이들을 내 지갑에, KOK 플레이 있는 지갑에 넣는 게 스테이킹이냐.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테이킹, 내 지갑에, KOK 플레이 있는 내 지갑에다가 비트는 비트, 그 다음에 이더, USDT, KOK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지갑에 들어가는 걸 이 사람은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전 세계 하나뿐인 8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연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러 강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한 저는 사업의 실패 또는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가 따갑도록 모든 강연에서 빠지지 않고 역세를 받기에 이 역시 내용을 들은 바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90만 피해자 4조 원의 진실. 비대위 주장, 최근 주장에 의하면 총 피해자가 90만 명, 피해 규모가 4조 원이라고 합니다.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들도 이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KOK를 마치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5월에는 JCN 울산 중앙방송에서는 자그마치 피해자 수가 186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죠.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비대위 쪽에서 시위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플랜카드도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피켓인지 그게 절대로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요? 주장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비대위가 고의적으로 사회적 이슈화를 정복시켜 피해 규모를 엄청나게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회의원들마저도 당연히 공분되어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일부분 인정을 해요. 저도 동감이에요. 비대위 주장이 맞고 당당하다면 이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마땅할 겁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게 4조 원이라고 하는 근거를 저기서는 뭘 가지고서 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또한 이번 구속영장을 통해서 알게 된 범죄 일람표 피해 규모의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비대위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 4조 원과는 턱도 없는 규모이고 이마저도 상당 부분 과장 또는 부풀리기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음, 이 범죄 일람표를 어, 보면서 뭐 이거를 이제 경찰에서 뭔가 뭐 내놓은 그 수사 내용이 있는갑죠.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의자라고 분류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 피의자 실명이 없는 사람, 수익 출금 내역은 없고 입금 내역만 있는 점, 게다가 수익의 일부를 재스태킹한 것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해 놓은 점 등 많은 부분이 오류 내지는 부풀리기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더욱이 근데 여기 밑에 내용은 뭐 뭔 내용인지 여기서 여기 것처럼 뭐 뭔 이야기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더욱이 지난 1월 추정 60분에 사라진 4조 원의 진실을 제작한 KBS 이땡봉 PD는 분명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서 4조 원의 피해 규모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런 정식 브리핑을 저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추정 60분 듣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경찰이 이런 거 공식 브리핑 이런 걸 가지고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게 23년 1월인가 그렇죠? 원래 1월이었나요? 추정 60분이? 원래인가 보네. 했는데 정확한 녹취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대요. 뭐 이런 거 자체를 경찰에 따져 물으니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누가 한 소리인지 알고 싶다. 반문을 합니다.
도대체 피해자 90만 4조 원 사기 사건은 누가 만들어낸 말이고 그 출처는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이는 법적 소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진위를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이게 해지자 수를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뮤니티 폴로 옮겨간 사람들도 해지를 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거의 뭐 일부를 남겨놓고 가든 어쨌든 그랬을 때 송가병 씨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게 107만 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예를 들면은 요 뒤에 가면은 1호 사업자 참 웃기는 소리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1호 사업자 그 사람도 별개, 2호 사업자도 별개, 자기는 10호 사업자래요. 사업자 등록증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번 스테이킹 한 사람, 2번 스테이킹 한 사람, 이게 그 사람들 표현이 맞아요. 뭔 놈의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 한번 보여달라고요. 뭔 놈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다섯 번째, 저는 1번 사업자도 대표 사업자도 아닙니다. 저에 대한 혐의 중 하나는 재단으로부터 마케팅 총책의 지위를 부여받고 불법 다단계 조직을 구축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도록 지시했다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 사업자, 대표 사업자도 아니다. 마케팅 총책 지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사업자 김진나를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떠한 근황도 없어요. 재단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는 저 같은 경우에 뭐 2021년 11월에 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순번을, 여기 보면 또 이상한 이야기도 또 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8레벨이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 시작부터 8레벨을 부여받고 시작했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 그러니까, 어, 요 뒤에 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계속 할게요. 도대체 누가 나에게 최상위 모집책 또는 마케팅 총책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죠, 그죠? 근데 뭐, 다른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런 말들은 대충 맞는데, 근데 웃기는 이야기가 또 있죠. 그 증거가 내가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표 또는 프론티어, 대표와 프론티어는 뭐 아까는 프론티어라고도 하지 않고 유저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투자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또 뭐 프론티어라고 하고 대표 또는 대표라고도 하고 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 총책이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기 봅시다. 저는 일본 사업자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지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지요. 뭔 놈의 일본 사업자? 뭐가 일본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 내놔놓고 했어요.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바람에 2번 사업자도 아닌 10번째, 10번째 정도의 사업자로 뒤늦게 순번을 받고 시작하여 사업자 순번을 받았대요. 그 사업자 보여주고 이렇게 순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기가 찹니다. 3번 사업자 조모시기, JP그룹, 요게 SO들 중에 하나인가 봐요. 1번 사업자 김진나, 제네시스 그룹을 뛰어넘어 세계 유일의 8레벨이 되었을 뿐, 세계 유일의 8레벨이 됐대요. 근데 사업자인데, 10번째 사업자라면서요. 사업자가 왜 레벨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단계 마케팅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재단으로부터 특별한 보상을 별도로 받은 적도 전혀 없으며, 이미 사업 시작 전에 재단에서 만든 마케팅 보상 플랜,
마케팅 보상 플랜의 준에 레벨업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짓거린 게 뭐였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 유일의 8레벨이라는 거 별거 아니고요. 보상 플랜에 따라가지고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 몰라요. 저는 그 사람 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 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등급 수익 이거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몰아준 거예요. 뭐 때문에? 보상 체계가 그래 돼 있으니까 보상 플랜도 아니고요. 보상 시스템이죠. 플랜과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보상 플랜이라고 써도 안 되고요. 보상 시스템에 준해 레벨업 된 것뿐이다. 왜? 1레벨 1석이 되려고 그러면 5명을 모집을 해야 돼요. 소개를 해야 돼요. 2레벨이 되려고 하면 요런 1레벨이 3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15명이 최소 소개가 된 걸로 되지요. 그러면은 3레벨은 2레벨짜리가 또 3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도 뭐 최상위 직급자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세계 유일의 레벨 8레벨 뭐 8성이라고 옛날에 이야기했죠. 또 그 다음에 최고의 직급자, 최상위 직급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보상 시스템에 준해 가지고 레벨이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 사람이 8레벨이 되는 때까지 지가 다 알아서 뭔가를 사람들을 소개하고 뭐 해서 그렇게 됐나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나를 소개한 사람이 있고 그 나를 소개한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이 그 나를 소개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게 이 보상 시스템이죠. 거기에 레벨업 돼가지고 8레벨 되고 8레벨이 되면은 8성이 되면은 글로벌 보상이라고 또 1%가 전체 금액의 1%가 또 있어요. 근데 레벨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또 보상, 등급 보상이라는 거에 많은 것들이 있었죠. 8레벨 되면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엎어지는 게, 엎어서 보상을 받아가는 게 1% 글로벌 그 보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읽어 드렸잖아요. 저도 똑같은 프론티어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저거를 죽여놔가지고 제가 연락을 주고받던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어, 저한테 준 메시지가 언제쯤이나 하면은 2000, 2022년 7월 12일에 똑같은 프론티어로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듯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1일에 저도 똑같은 프론티어일 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고객센터에 전달 바랍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프론티어. 사업자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도 아니고 1번 사업자, 10번 사업자 뭐 이거 순번 받은 것도 아니고요. 보상 시스템이 그 보상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레벨업이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범죄 단체가 아닌 투자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남의 자산을 처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뭐 지시한다고 해서 각 개인이 그 누군가의 지시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투자는 각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저도 안타깝지만 이 말은 뭐 맞아요. 뭐 개인이 알아서 한 거지,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거를 100% 믿고서 하는 건 사실 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몰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대로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개판이 돼버렸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KOK와 K 스테디움을 재건하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언제 KOK에 뭔가 한 2년 이상 아무것도 2년, 3년 정도 KOK에 대해 신경 쓴 사람도 아니잖아요. 왜 KOK를 여기다가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저는 근 3년간 경찰의 지리한 조사와 근거 없는 비방 쭉 해가지고 아들 그거에 또 이런 게 있었고, 다섯 번째 영장 청구로 난생 처음 수갑 및 수갑과 유차장 경험도 해봤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멘탈적인 문제도 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만 저의 이런 고통이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 감히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인간이면. 솔직히 우리가 교환자산, 그러니까 AOK를 비트나 이드로 교환해 주는 거에 가장 많은 혜택을 저는 자기가 이야기했다시피 1번부터 9번까지 다 제치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 나간다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와 이더로 보관을 할 때도 있고 KOK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팔아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KOK를 거래소로 내보낸 것보다는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가지고 있는 수량도 만만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입출금 통계 자료에 어, 상당 부분이 그 레벨들이 그렇게 교환을 해갖고 가서 빠져 있는 게 왜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서 출금 내역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어, 했고 실제로 그럴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쭉 해가지고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커뮤니티 여러분들을 보면서 경찰 조사에 시달려 아무 역할을 못하는 저희 존재가 한수를 뿐이고 여기는 커뮤니티 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혁회를 통해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선봉에 나서서 열심히 한 결과가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절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과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도의적 책임.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건이 사건의 연장선으로 이 사람도 반드시 그 책임이 분명히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로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반푼어지는 소리. 뭐 가지고 할지도 지금 스스로도 그런 판단을 못 할 게요. 여기 보면은 아니 재개해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유저들이 그 투자자들 모아놨잖아요. 우리는 스테이크들을 모아놓은 거고 회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여기에 어, 보셨던 이 약관에서는 그 회사가 KOK이고요. KOK 재단이고요.
회사가 KOK 파운데이션, 기축통화 KOK를 발행하는 KOK 파운데이션이고, 그다음에 회원은 이용 안내서를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서비스에 대한 종류는 아까 뭐 잠시 보여드렸고, 지난 3년간 지리한 경찰 수사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말 같은 소리야 해야죠. 경찰 수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스템 운영을 정말 개판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시스템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사람하고 정말 가장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사람인 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 거기 에소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레벨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이에요. 송가병 씨예요. 이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커뮤니티를 독려하고 플랫폼을 이끌어주.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뭐 이런 식물, 인간 뭐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스스로 자초를 했고 경찰 수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어린 맘푸너치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 얼만큼 본다고. 케어케어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저희가 좀 알리고 싶어도 많이 알리지는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KOK가 이런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 어, 별 저기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외국에 도피해 있는 재단 관계자, 그거 한주욱이에요. 일본 사업자 김진아예요. 빨리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시고 플랫폼 정상에 힘써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냐? 이것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와야죠. 한지욱이는 불법 체류를 하면서도 내빼 있지요. 김진아 역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범죄자냐 아니냐는 스스로가 지금 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닌다는 것 자체가. 또한 설사 이분들이 개인적인 위법 행위로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계획의 사업 자체를 이런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뭐 그런 거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이제는 화해와 대화의 장으로 나서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뭘 공개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화해를 하든 뭐 대화를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 토론에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이 답변할 수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 여러분들 모두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믿어주는 거지요. 근데 답변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 주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제가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전에도 여러 번 했고요. 요 최근에도 했어요. 유거지 써놨잖아요. 자신이 썼잖아요. 그러면 공개 토론해야죠.
우리끼리는 손을 맞잡고 플랫폼 재건과 정상화에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뭘 가지고? 이게 살아난다고 해가지고요. 가치가 살아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KOK, 이거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여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간 경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이슈나 관심거리가 지 않기 위해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언론의 기본 자세를 갖고 있는 객관적인 언론이라면 언제든 출연하여 그동안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실로 점철되어 온 KOK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KOK래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거 하는 것도 좋고, 제가 오늘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로 했는데, 첫 번째 하나가 시사 프로그램 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 형식으로 했는 기사를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기획 취재로 해가지고 내보내든지 이거를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국회에 제가 기자회견을 좀 해줄 수 있는 쪽을 뭐 좀 컨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안위 쪽의 의원 쪽과 이 내용을 저를 통해서 제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추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이 세 가지로 오늘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면은 여기에서 언론의 기본 자세를 갖고 있는 객관적인 언론이라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언론이든 양측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그 언론사 이 사람 저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가감 없이 녹화가 되는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만 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만큼 뭐 필요한 게 사실 없지요. 자, 요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21년 11월 30일 브랜드 지적재산권 보호 요청해가지고 미디움 LTD 홍콩입니다라고 했어요. 왜 이거를 제가 따왔나 하면은 여기에서 미디움이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게 아니고 미디움 INC예요. 그죠? 주식회사 미디움을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으로 표현하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라 돼 있어요. 이게 5월 7일, 21년 5월 7일에 4월 15일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KOK 재단과 이곳과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라고 했죠. 3주 후에 이 계약을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주식회사 미디움이 이 인수를 통해 가지고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21년 11월 30일에 뭐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 미디움의 브랜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띄웠는데 미디움 LTD는 사라졌지요. 5월 7일부로 해가지고 여기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INC가 와야 되고 뒤에 홍콩이라는 게 아니라 KR이 와야 되겠죠. 코리아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현재 허가 없이 KOK나 미디움의 로고와 이름을 사용하여 미디움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인 것처럼 운영하는 개혁회의 센터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디움에서는 그 어떤 센터나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게 뭐 여기 보면은 아래 사례들은 물론 미디움과 케오케이 자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영리, 비영리적 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니 상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쭉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브랜드 네임 및 로고 무단 사용 사례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예외 없이 적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히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으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KOK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한 사람이 누구냐? 송가병 씨죠. 그러면 송가병 씨가 여기에 어, 이 법적 소송을 민형사 소송 그 고소를 당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용 허가를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해줬느냐. 강영대, 정채연, 뭐 미카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전부 다 허락을 받았느냐. 말로만 이렇게 그 엄중히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내용은 미디움에 대한 거지요. 근데 미디움 리미티드는 별 상관이 없는 업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0월 18일, 2021년 10월 18일에 여기 보면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4월 코프레에 인수한 미디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해외에 있는 재단이 인수한 것이지 한국 법인이 인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쪽과 소통하고 있지 않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말빼마는 거지요. 자,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번 아우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가병 씨가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 이게 뭐 그 열 번째 사업자로 그 순번을 받은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예요.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인데 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되새겨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뭘 하자고 해요. 자신도 이 난국을 어떻게 보면 타개하기 위해서 화해와 화해와 토론의 장에 나서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미 제의를 했고요. 입으로만 해요. 키보드 워리어처럼 손가락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프라인 몇 명 모이는 데 가가지고 뭐 말로만 강연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주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글을 전부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년 몇 개월 동안 이거에 전념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정말 세상 쪽팔리고 뭐 가장으로서의 이런 그
역할도 못하고, 제가 어제 이 줌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쪽팔려가지고 집중을 할 수 없고 모든 게 막 정말 짜증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투자를 여기에 개혁회의에 했다고 하는데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100만 달러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관심 없어도 그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1000만 원, 딱 1000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 뭐 4, 5, 6, 7, 8천, 9천만 원, 억 단위에서 1, 2, 3, 4, 5, 6, 7, 8, 9, 10억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투자라는 용어는 내가 리스크를 안다는 이야기죠. 근데 스테이킹도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의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은 스테이킹도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도 저희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그거를 계속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본 거지요. 그러면 송가병 씨가 이야기했다시피 가치 고정형, 가치 어, 어, 보장형 이런 이야기는 내가 10개를 넣어가지고 뭐 7달러로 계산 70달러가 됐다. 그러면 그게 가치를 그대로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고 보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금 보장이에요. 의미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다 읽어보셨을 거고, 그럼 그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뭐,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부 다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내가 뭐 몇 억을 넣고, 몇 천만 원을 넣고, 몇 백만 원을 넣었는데, 피해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정말 요만큼도 모르는데, 피해 회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싸워오면서 타단체에서는 욕지거리만 해. 그리고 송가병 씨도 저를 고소했고, 뭐 고소한 거에 뭐 그 무혐의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항고까지 했지. 모욕죄 하나는 지금 재판을 해놓고 선고일이 정해져 있어요. 김판용 씨도 저를 고소했지요. 그 자회사인 알비온이라는 명배형 대표도 저를 고소를 했지요. 이런 거에다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럼 저만 또는 소수의 몇 명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내 혼자만 그리고 소수의 몇 명만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어요. 씨발 뭐 이거 그냥 다 때려쳐 버리지. 정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저 새끼가 다 해주니까 우리 좀 뭐 지켜만 보고 있다가 잘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저 새끼 뭐 좀 아는 척 하더만에 아무것도 안 되네. 그냥 그렇게 뭐 지켜봐가지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다 버려도 좋아요. 그러면 어느 놈은 정말 막 떵떵거리며 살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피해자들은 그것만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대출 이자, 그다음에 대출금 상환, 나이 먹었는데
허리 꼬부러져 가지고 또는 뭐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게 뭐 쌍끌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대출까지 받고 이거 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했는 사람들은 직장도 버리고 나왔을 거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 원, 2만 원. 아, 너 이거 던져줄 테니까 니 이거 처먹고 그거 좀 잘해줘봐. 솔직한 심정으로는 근데 뭐 이 내용 읽는 사람들도 적지 좀 뭐, 물리적인 행사를 좀 하는데 또 참여도 안 하지. 그래서 꼴 보기 싫으니까 좀 나가달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아.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데 살아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풍족하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이러고 있을 거냐?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 저희 단톡방에 잡아 넣지는 않겠지만은 이 영상을 보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소개한 사람들한테 옛날처럼 다 이 내용을 좀 보고 모이디라. 그래서 정말 한번 제대로 시위를 하려면요. 수천, 수만이면 더 좋아요. 왜 전부 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중에 정말 이 눈치 보면서 나름 이렇게 버텨 왔는데 어제 솔직히 제가 제 계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다 싫었어요. 집중도 안 되고 머리에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 중에도 또 조치를 취할 건 또 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돈 많은 이만은 뭐 그것도 안 한 사람도 많지만은 돈 많은 이만은 이 그 후원하면 끝난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도 안 하고 그거를 떠나가지고 참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데 누군가는 정말 그 가장 역할도 못하고 쪽팔리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 제가 어, 살신 성인도 아니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어제 오후에 당장 뭐 그런 게 생기니까 정말 제가 이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모든 것들이 싫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작정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도 바치고요. 정말 속마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비대 위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저 벌써 간뒀겠죠. 누가 해주고 있는데 거기 지원할 거 해주고 내가 또 좀 시간을 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제공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 내용 봤잖아요.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저 피해자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혐의점을 여기에 다 말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다 틀리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구속영장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검찰 쪽에서 네 번이나, 경찰에서 네 번이나 구속영장을 쳐달라고 보냈는데, 검찰에서 못한 이유가 당연히 있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섯 번째는 국감 중에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을 한 거고, 실질심사 해가지고 또 안 된 거고. 근데 그 저런데 그냥 맡겨놓고, 저도 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좀 잘할 수 있으면은, 제가 그 정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계실 거냐고요. 저 나쁜 놈들도 정말 마음 같아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그게 뭐,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나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싸움을 한 결과는 똑같은 때 보면은 뭐 혜택을 본다는 것도 정말 짜증나고요, 이제는. 어제 뭐 그런 게 없고 제 사정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정말 세상이, 제가 송가병 씨를 뭐 표현하는 것 중에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모욕죄로 지금 약식 명령까지 맞는 거를 공개 저기 뭐냐 공식 재판으로 갔는데, 피해자 중에서도 인간 쓰레기가 많네요 보니까. 얌체고 뭘 하나 뭐 같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오늘 제가 드린 그 송가병 씨 입장문, 그다음에 뭐 관련되는 그 기사 내용, 그다음에 약관, 그다음에 그 공지사항, 이런 내용을 쭉 연결해 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제가 일을 하기에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 설치 단인 쪽에서 뒤에는 잘 잡아놔놓고 결과적으로는 일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놔서 그것도 힘든데, 지금 송가병 씨 그런 입장문대로라면은 나와야지요. 공개적으로.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뭐 대화의장에 나와라. 나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제의를 하는데도 은행 일치가 안 되잖아요. 답답함도 제가 제일 많은 거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입장만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소개한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든지 직접 설명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영상 소개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머지않은 장래에 어, 여당
당사 앞에 가든지, 야당 당사 앞에 가든지, 이렇게 적은 인원 말고 좀 많이 좀 모여가지고 한 수천 명이라도 한번 모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좀 드릴 게, 개인적으로 뭐, 아주 간단한 거 스스로도 좀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질문하는 내용, 이런 거 제발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짜증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분이고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괜찮은데요. 전화번호 안다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띄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